저는 1946년 생으로다가 한국 나이로는 올해 80이 되었습니다. 정구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생한 곳이 충주시 대소원면, 옛날에는 이륜면이라고 그랬어요. 대소원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는 무학이었고 한글을 아버지는 조금 아는 정도여서 가정에서 위에는 형님이 한 분 계셨고 여동생 이렇게 3남매가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에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은 6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6학년 때 선생님이 내가 사는 곳이 그 마을의 교장, 우리 집 밑에가 교장 사택, 그 밑에가 교감 사택인데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셨고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거기에 사셨어요. 그래서 사셨는데 그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우리는 그때 이제 진학을 해야지 돼요.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가는 때인데 그 선생님이 하여튼 퍽 인자하시고 그래서 내가 교직에 있는 동안도 그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인사를 하면은 꼭 그냥 어떤 선생님은 고개만 끄덕거리고 응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일찍 왔구나 하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그 선생님의 참 퍽 그게 정겹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사도 그렇게 대충 받지 않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체조를 하실 때도 아주 다른 선생님은 아이들이 등배운동 할 때만 아이들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진짜 아주 정확하게 앞에서 하셔서 제가 체조할 때면 교직에 평생 체조할 때면 항상 그 선생님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게 내가 첫 발령을 중원군, 옛날에는 중원군이 별도로 있었어요. 중원군 산청면 명서초등학교에 첫 부임을 받았는데 거기서 6개월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후에 나는 그 사람들한테 참 음악을 내가 기차 통학을 했기 때문에 이 오르간의 실력이 없었는데 3학년을 처음에 담임을 했을 때는 한 달 동안 그냥 3학년 음악은 어떻게 연주가 할 수 있어서 음악을 가르쳤는데 한 달 후에 5학년으로다가 나를 5학년 선생님이 전군을 가는 바람에 5학년으로다가 올라가게 되니까 5학년 음악이 어려워요. 내가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학년서 4학년까지 음악을 못하는 선생님한테만 담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음악을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음악 시간만 되면 선생님 오르간 가지고 와요 하는데 아주 그게 부담이 되고 죽겠어. 그래서 애들이 노래만 하면 음악인 줄 아느냐. 그리고 음악을 한다고 해놓고 오르간 갖다 놓고 악전을 했어요. 악전을 하니까 애들이 하나도 몰라. 그게 나를 감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야단쳤어요. 노래만 하면 음악인 줄 아느냐고. 오히려 애들을 야단을 쳐놓고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동안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8분의 6박자 느린 거 꽃밭에서 이런 것들을 또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음악 시간에 그 8분의 6박자 노래 느린 것 이런 것만 1학기 동안에 제가 지도를 해다 간 기억이 아이들한테 퍽 죄스럽고 지금도 그 생각이 그래 납니다. 저는 깨끗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직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이 내가 나이가 먹으면 뭔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하는데 내가 교직에서 교사에서 선생이라고 그럴까? 뭐 달라진 계기가 그 전에 20년이 되는 해에
백운 초등학교를 갔었는데 그때에 우리 딸이 2학년, 충주에서 2학년이 있었는데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데 발을 잘못 내놨다고 와가지고 그 체육 담당 전담 선생님이 귀싸대기를 때리더래요. 그럴 때 퍽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나한테는 나머지 교육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 또 나한테 가르치라는 의무는 주어졌지만 누가 나한테 때리라는 권리를 누가 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그해서부터 아이들을 안 때리겠다고 뭐 아이들이 죄 준 것도 아니죠. 숙제 안 해왔다고 때리고 떠든다고 때리고 뭐 야단치고 그저 맨날 야단치는 게 교육의 거의 반은 차지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조금 한 단계 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때리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걸 새기느라고 참느라고 굉장히 힘도 들었지만 나중에 그걸 새기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냥 학교를 옮겨서 그 다음 운학으로 가서 2학년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어깨에 매달리고 엄청 가깝게 그렇게 했던 것이 그때 그 후에 교직 생활이 아이들과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 중심 그런 제가 특히 그랬던 것은 가금 초등학교 거기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처음 거기 초빙교장으로 갔었는데 그때 초임 인사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선생님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일은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판단의 기준을 맞춰서 행동하라. 내가 귀찮더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항상 아이들 중심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체벌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체벌한 거는 지금까지도 잊어지질 않아요. 제대복직해서 젊은 나이에 매현 초등학교에 있었을 때에 6학년 담임했을 때의 한 아이 이름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은 내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할 거고 또 교현 초등학교에 있을 때에 또 한 학생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그 아이에 대한 그 죄스러운 생각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일어나고 또 가장 또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삼원군문학교에서 삼원학교 특수학급을 담임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환경이 선생님들을 학교를 바꿔갖고 시험 감독을 하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길을 펴고 살질 못하죠. 그런데 특수학급을 해가지고 충주 시내에 남한강, 교현 이런 데 아이들을 전부 근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라서 부진아라고도 하고 지진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가르쳤어요. 30명을 가르쳤는데 1년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진짜로 공부 못하는 게 죄가 아니니까 아이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1년을 끝나고 본교로 다 환원을 시켜야 돼. 환원을 시키는데 그 다른 학교에서 온 애들이 선생님 그래 아이들을 보내는데 선생님 내년에 우리 학교로 오시라고 말이야. 애들이 막 그래고 막 매달리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을 전부 보내고 나서 제가 혼자 교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그래 이제 한 예도 들면은 어떤 여자아이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떤 게 기억이 나느냐 하면 꽃밭에 물을 주는 걸 한 아이가 꽃밭에 물을 주는데
칭찬을 제가 했어요. 너 참 꽃밭에 꽃이 예쁘지 하고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엔 비 오는데도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짐했던 아이들, 좀 정신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 아이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저는 퍽 홀가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대림학교에서 끝났는데 여러 가지 또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이 어쨌든 책임을 지잖아요. 또 시내 학교는 2층에서 애들이 비가 오는 날 운동장에 못 나가니까 막 계단을 타고 오는 아이, 뛰어내리는 아이, 또 어떤 때는 아이가 또 다치고 아이들끼리 싸워가지고 학부형끼리 문제가 됐을 때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을 해보면은, 퇴직을 하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은 퇴직하는데 그게 부담, 퇴직하고도 출근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아주 그 무한한 자유, 퇴직하고 나니까 무한한 자유가 해서 저는 홀가분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생활댄스 노인복지관에서 생활댄스를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아내와 함께 하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내의 친구가 그 생활댄스, 그전에는 사교춤이라고 그랬죠. 이 사교춤을 배우러 가려고 하니까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일정한 시간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 같이 가지 않으려느냐고.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일주일간 시간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이 친구가 그 조각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와각전을 했는데 성모를 미술관에서 했어요. 그 미술관 들어가면서 좌측편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잡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뒤에서 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제목이 뭐냐 하면 동행이에요. 동행. 그 작품이 생각이 나고, 그래, 나이가 들어서 함께 가자. 또 어느 화장실에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사랑이란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글귀를 외국 사람이 말한 거라서 제가 기억은 못해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글귀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함께 취미를 갖자.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고 아내하고 가서 지금 생활댄스 그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 먼저 했어요. 그래서 또 발표회 때 아내하고 같이 발표회에 참가도 한 3회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가훈이라고 그럴까 남기고 싶은 게 그 가훈.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4학년 때 작은 아이는 1학년. 시골에 가 있을 때 여기서 힘든 어려운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천 쪽에 있는 시골 학교에 산골 시골 학교에 가서 있었는데 어느 날 두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내가 둘 다 정말 심하게 야단을 치고 마음 아파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신입생을 위해서 그 집의 가정에다가 가훈을 써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정 선생 가훈이 뭐야? 저 가훈 없어요. 하나 내가 써줄 테니까 가훈을 얘기해봐.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형제 우애로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훈은 형제 우애로다 정하고 써가지고 사무 집에다 게시해 놨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아이들한테 그게 아니고 다른 말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국회에서 뭐 청문회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장관을 하고 뭘 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추천을 해도 적격자가 없어. 뭐가 그렇게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뭐 잘못한 일들이 하도 많아서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야 바르게 살아라 이거를 가훈으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묻지 않아도 아내와의 만남이죠. 사람이 처음에 부모하고 만나고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국가도 선택할 수 없고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아내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예. 아내와 제가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맞춰가면서 살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내의 선택이 가장 잘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같은 방향 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생활이고 바람이 있다면 그도 아이들, 자녀들 다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게 보람이죠. 그게 바람이고, 예.